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노량진에서 하루종일 고시식당 설거지 알바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무슨 고시 공부들, 노량진 고시원에 짱 박혀서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세상 낭비가 어디 있는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이건 요즘 얘기가 아니라 좀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 노량진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노량진에도 이제 공부하겠다 몰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먹고 자고 하는 분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노량진 상권도 많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노량진이 막 그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가 2009년, 10년, 11년이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 노량진 다큐가 있습니다. 노량진 공무원들이 이제 인터뷰한 다큐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지금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노량진에서 합격하겠다고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진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난 그거 보고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저렇게 멀리까지 가면 오히려 공부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영상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무원 강의가 보통 통상적으로 9시에 약간 대학교 강의 시간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학교 1교시가 이제 9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9시부터 강의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학원 입구 쪽에서 수험생들 6시부터 대기하고 있어요. 새벽 6시부터. 네. 그 추운 날 있잖아요. 주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문 열리자마자 자리 맞겠다고 막 뛰어 올라가. 난 벌써부터 저기 무슨 생고생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렇게 무리하면 수업 시간이 졸릴 텐데.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향수가 없습니다. 노량진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공부냐든 간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강사분들도 수험생활 할 거면 딴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공부에 집중해서 합격하고 나가라고 해요. 확실한 말이야, 그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 생각보다 이제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직장 내에 공부하는 사람들, 직장인 수험생이라고 하죠. 근데 뭐 그분들 심정 이해 다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합격자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네. 물론 일하시면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웬만하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어떤 분야든 간에.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일하면서 공부하면 당연히 공부 시간도 부족하고 피곤할 텐데 공부에 올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 이 공무원 공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공부 시간 플러스 양이에요. 예.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얼마나 기본서나 기출문제 많이 돌리냐, 이 싸움입니다. 어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기본서 해독 단거나 작업 많이 하고 얼마나 이제 그런 판례집이나 이 기출문제 모의고사 많이 풀고 가지고 얼마나 시청각을 많이 익히냐, 이 싸움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하냐. 똑똑한 사람은 적게 되겠지만 일반 보통 사람이 버리면 이걸 많이 돌려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일을 해버리면 이렇게 양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구급공무원 시험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시험 범위가 넓어요. 봐야 되는 게 많아. 경자 시험 하더라도 현법만 하더라도 판례가 엄청 많아. 한 800개는 봐야 돼. 그 시험에 나온 건 판례만 해도 800개 훨씬 넘어, 여러분. 거의 1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재헌법규칙 관련 판례도 200개가 넘죠. 맨 처음 시작에 나오는 거. 그리고 뭐 봐야 되는 것도 많아요. 뭐 조문도 있고 이론도 있고 많아. 그거 절대 짧은 시간에 못 봐요. 그리고 공무원 공부라는 게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밑바지들이 물붓기라고 합니다. 밑바지들이 물붓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봐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부를 잠깐 쉬어버리면 금방 까먹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하는 속도도 있겠지만 까먹는 속도도 무시하지 못해. 그래서 계속 봐줘야 돼. 계속 까먹지 않으려고 계속 해독 돌리고 문제 풀고 해줘야 돼요. 감각 익혀야 됩니다. 그걸 잘해야 성적이 잘 나와요. 이건 공무원 공부 해본 사람이 아실 거야. 근데 직장인분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피곤하니까. 네. 하루에 뭐 많이 공부해도 4시간 5시간밖에 못해. 그래서 뭐 최대한 공부 시간 할애하겠다고 뭐 자연시간 줄여버리면 또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저런 분도 있어요. 뭐 알바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차라리 돈을 바짝 벌어가지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목표를 만든 다음에 유량진이 있을 게 아니라 본인 사는 주거로 가가지고 독서실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공부에만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공부에만 올인했으면. 그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아마 요즘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드물 거예요. 이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예. 요즘엔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강의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집이나 아니면 이제 도서관에 공부하는 게. 왜냐하면 뭐 학원 강의가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학원 강의가 좀 문제점도 많아요. 요즘에 학원 강의 잘 안 해. 일반 이제 유명한 학원들도. 왜냐하면 인강적으로 다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인강에 대한 힘을 많이 키우지 실강 파워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인강 커리큘럼은 훨씬 더 많이 늘리죠. 저도 실강을 들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인강 시간 다 해봤거든요. 실강이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예. 전 집에서 버스 타고 학원 갔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 일찍. 아, 그게 좀 구역이야. 거기다가 시내를 가다 보니까 후줄근하게 입으면 안 돼, 이게. 후줄근하게.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학원이 보통 시내에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모든 공무원은 시내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 거기 수험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놀러 온 사람도 있고. 약간 학원 안에 있으면 모르는데 학원 밖으로 나면 뭔가 굉장히 좀 누추해, 이게. 그 수험생이. 그 견디기 힘들단 말이야. 거기다가 그 학원 자리 맞는 것도 굉장히 치열하고 학원이 그리고 사람들이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학원 강의실에 보면 약간 옛날 책상이 있죠, 그거. 삐걱삐걱대는 거 옛날 책상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좁아요, 이게. 공무원 공부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책상이 좀 넓어야 돼. 왜냐하면 공무원 봐야 되는 책이 좀 많아요. 보통 독서대 세워놓고 기본서 펴고 기출문제 피고 노트 펴가지고 공부하면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근데 도저히 그 강의실 책상은 넓지 않습니다. 우리 교실상 있잖아, 그거 쪼매난 거. 그거 독서대 하나 책 세워놓으면 끝이야, 이게. 뭐 다른 건 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강의 듣다 보면 그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예민해, 이게. 예. 예민하고 거기다가 책이 잘 넘어가, 이게. 아슬아슬하게 걸터놨다가 책이 막 넘어가, 독서대 같은 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합격하기로 맘먹었으면 진짜 올인해야 돼, 올인. 네, 올인.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천재이면 주경야독 가능합니다. 애초에 천재면 공무원 시험 안 치겠죠. 뭐 그렇겠죠. 여러분 그 공부 관련 서적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공부 관련 책 중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책 제목 중에 그거 아실 겁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 책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그 책장 보면 항상 한두 권은 꽂혀 있었습니다. 예. 한 번쯤 읽어봤을까, 한 번쯤은. 그 저자분도 아시죠,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 흑시초 출신인데 노가다 일하다 뒤늦게 수능 봐가지고 그 서울대 인문학부 이제 수석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 예, 공부 쪽에선 바이블이죠, 그분이. 그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많이 봐요. 예. 근데 그 책도 나름의 함정이 있어요. 그 저자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저자분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그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왜 저 책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 얘기했냐? 그분은 사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단 말이야. 노가다도 일하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편했겠지, 당연히. 그리고 그분 자체가 머리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분은 평범하다 얘기하지만 그분도 공머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 이 공부라는 게 유전적인 머리 무시 못합니다. 예. 타고난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 공머리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보면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 보면 공부 잘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공부 안 했어. 지식수준이 안 좋아요. 근데 공부 잘한다. 그런 경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의 가방끈이나 지적력이 자식한테 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안타깝지만. 주경야독이 뭐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잖아.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공부는 낮에 해야 돼요. 네, 공부 낮에 해야 돼. 뭐 밤에 공부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합격자들은 낮에 했어, 낮에.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무렵까지 공부하고 밤에 자고. 네. 왜냐면 밤에 공부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졸리기도 하고 잡생각이 많이 나. 우리가 일하는 것도 있잖아요. 낮에 효율이 더 뛰어납니다. 뭐 생산일 같은 거 보더라도 낮에 오히려 물량 생산이 더 많아. 밤에는 좀 설렁설렁하고. 왜 그러냐? 보통 낮에 집중력이 더 좋아요. 낮에 업무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건 공장에서 일본 사람이 다 알 거야, 이게.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낮에 공부해야 눈에 잘 들어와, 이게. 그래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방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누구는 낮에 이렇게 공부할 때 내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늦은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면 집중이 잘 안 되죠, 이게.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주경야독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공부하고,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잠은 푹 자고, 예, 공부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혹시나 뭐, 수험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예,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